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지지 6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지는 임묘진이 봄이면서 동쪽이고 4, 5, 미가 남쪽이면서 여름, 신유술이 가을이면서 서쪽, 해자축이 겨울이면서 북쪽을 뜻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고, 지지 6합의 어떤 원리는 이 원을 지구라고 봤을 때, 지구, 어떤 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지구는 이렇게 축이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 축을 기준으로 자전을 한다. 그러니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할 때 같은 위도인 자와축, 자, 인해합, 이렇게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합이 되면서 그 각각의 합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은 자, 좋다. 그러면 이 지지 6합이라는 것은 개인의 합이자 현실적인 합, 남녀 육체의 합, 뭐 이런 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해서 5개의 합이 있어요. 하지만 지지는 6합을 또 말고도, 그쵸? 뭐 방합, 사오미 방합, 신유술 방합, 해자축 방합, 인묘진 방합, 이런 방합도 있고, 또 삼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장간끼리의 합인 암합이라는 것도 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천간은 어떤 순일한 기운이기 때문에 합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와 기의 합입니다. 형체가 없는 어떤 합이기 때문에 합화도 2가지 글자가 합해서, 예를 들면 뭐 갑하고 기가 합해서 갑기합 토기운을 생성한다 그러면 2개가 합쳐져서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합화되거나 합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지는, 천간은 우리가 이제 보통 기라고 얘기를 하죠. 기의 영역이다. 한글로 쓸게요. 기의 영역이고, 지지는 물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간은 공기나 이런 것들은, 기체는 합하기도 쉽고요, 없어지기도 쉽고, 다른 걸로 변하기도, 화학적인 반응처럼 변하기도 쉽지만, 지지의 합은, 그러니까 자축합 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와 같은 합화되는 기운이 생성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하고 축이 합쳐서 토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자와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시멘트, 그러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렇게 해서 시멘트가 들어가서 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2가지가 뭉쳐져서 어떤 그렇게 쓰이든지 다르게 못 쓰이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2개의 물질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천간은 생극자화를 한다. 지지는 합형충파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주명리라는 학문이 그냥 자연의 어떤 모습, 자연의 흐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의 기운을 걷는 같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처럼 인간도 그런 기운에 반응하고 동할 것이다. 그거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삶에 대입한 것이 사주 명리인데, 천간보다 지지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위에 있는 신의 세계는 인간사만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의 글자가 지지로 내려오면서 이게 23.5도에 기울어진 이 회전축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천간의 기운도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지지 글자에는 천간에 개, 신, 기라는 글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고, 진해라는 이 지지의 글자에는 천간에 을, 개, 자, 을, 개, 무가 이제 섞여서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천간만큼 지지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안에, 그렇죠? 가장으로 제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저 와이프한테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제 부모님한테는 자식,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역할이 되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일할 때는 또 그것에 맞는 직책이나 일을 또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집이나 어떤 직장을 떠나서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무슨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테니스 클럽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학교에 졸업한 동창회의 어떤 그런 회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속하는 어떤 그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무조건, 갑과 을이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만,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그만큼 합형충파해가 되게 복잡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기본적인 합이 많다. 천간이나 지지에 합이 많다고 하면, 합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일단은 변화를 좀 싫어한다. 보수적이다. 인간 관계성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막 모나게 하지 않는, 자, 그런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원만하긴 하다. 약간 보수적이다. 합이 많으면. 그런 반면에 이제 천간의 충극이나 천간의 극이나 지지의 충,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인생이 좀 다이나믹하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 그리고 변화나 변동이 많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없어요. 지지의 충이 많으면 확실하게 이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천간의 어떤 지지에 합충이 많다 적다 이런 것만 보고도 크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에 만약에 뭐 인해, 자축 이렇게 글자로 돼 있다. 그러면 인해, 자축은 일단은 있으면 해자축에 방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인 암합도 되고, 그쵸? 자축합, 인해합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은 기본적인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쵸? 변화를 좀 싫어한다. 약간 보수적이다. 하지만 뭐 이렇게 모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묻어간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주통변이 사실은 어려운 게 자축합도부터 오미합합까지 6합을 외웠어. 일단 외웠는데 이게 사주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좌우 축이 붙어 있을 때가 있고 한 칸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완전히 시하고 연으로 벌어졌을 때 모두 다 이 자축합이 성립되느냐, 그렇죠? 이 좌하고 축이 있는데 옆에 오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축하고 오가 있으면 충하고 극이 모두 성립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나 강의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주 공부가 어려운 게, 사주풀이가 쉽지 않은 게 그런 다양한 어떤 현상, 조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어렵고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육합, 지지, 육합의 조건과 실전 통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한번 이럴 땐 어쩌지? 저럴 땐 어쩌지? 하는 궁금증을 기본적으로 가졌을 법만한 것들을 제가 좀 뽑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육합. 자, 요거 이제 큰 타이틀로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육합은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만 성립을 할까요? 아닙니다. 붙어 있을 때, 있는 때, 붙어 있을 때, 합력이 강하다. 보통 어떤 책이나 이렇게 유튜브 강의하는 다른 선생님들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육합은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만 성립을 한다. 과연?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풀이할 때는요,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 정말 사주 이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통변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지지의 모습은요, 인간의 사는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풀어낸 게 12지지인데, 12지지의 합형충파인데, 인간관계도 이렇게 칼로 딱 물을 베듯이 단칼에 잘라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좀 미련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육합은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합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냐면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주가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문적인 원칙과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 풀이해야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귀걸이처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 너무 이렇게 딱 맞다 아니다 OX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극단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주에 천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수가 있고 인목이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자하고 축이 있다. 세 번째는 사.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뭐 글자의 의미 이런 걸 띄고, 일단 위치, 궁성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합력이, 육합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인해합, 글자가 딱 붙어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요게 이제 일이고 년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 칸 떨어져 있죠. 요것도 한 칸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묘가 이렇게 있고요, 술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일과 연에 있느냐, 시와 월에 있느냐, 그 차이는 뭐 궁성적인 사주의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력이 약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성적으로 봐도 요거는 초년이 되고요, 요거는 중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년과 중년의 인생의 갭은 한 3, 40년 정도는 우리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 40년의 갭이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한 육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좀 계속 유지되는 건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시고 이게 년인데, 자, 이럴 경우 사신합이 되느냐,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도 되는데, 이럴 경우는 3번은 이게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3번. 이 3번은 합력이 매우 약하다. 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 년이라는 것은 국가, 일단 뭐 크게 우리가 사회로 보면 국가와 나의 어떤 비밀 공간, 잠재 능력이 또 합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궁성적으로 이 조상이죠. 조상.
조상하고 나의 자식하고 이렇게 또 합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며느리 씨로 따지면 이게 초년입니다. 초년하고 내 노년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쭉 이렇게 사시는 개인적인 합이니까 이렇게 합이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트나 쓰다 보면 이게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세월의 거리는요 60년 이상의 갭이 있다는 겁니다. 20년 그쵸? 그래서 60년 이상의 갭이 있으니까 일단은 합은 붙어 있어야 합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융통적으로 일단 합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합력이 형성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잡아라. 이렇게. 자, 두 번째 개념 잡을 것은 합, 형, 충 해석의 기본은 공성 해석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주에 보면 각 궁성이 위치하는 궁성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성이란 것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년, 월, 일, 시. 자, 년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초년, 그쵸? 태어나서 20살 초중고까지. 자, 월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 20대부터 30대 후반 정도까지. 자, 일은 30대 후반 정도부터 50대, 그쵸? 까지 한참 열심히 중년. 시는 50대 후반부터 어떤 그 노년을 뜻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조상, 그쵸? 년은 조상, 조부모, 월은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 형제. 자, 일은 나, 시는 자식. 그리고 국가, 년은 국가, 월은 사회, 일은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시는 내 비밀 공간이나 내 어떤 취미 생활의 영역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궁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가 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주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쵸? 자하고 축이 합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나하고 나와 자식이 유정하다, 끈끈하다. 나이 먹어서도 떨어져 있다기보다 같이 있든지 조금 그런 관계다. 그렇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유정하지만 나이 먹은 자식이 40, 50대도 결혼도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자, 자식이 일단 유정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노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조금 답답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이 노년까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 중년의 모습이 노년까지 이어져서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변화 변동되지 않는다. 변화가 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일단 궁성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반대로 이렇게 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면 나와 자식이 좀 충적인 관계다. 나와 자식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중년에 하던 일과 노년에 하던 일이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그래서
궁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유가 있다, 진이 있다. 자, 이런 모습은 이게 이제 월 1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부모궁이고 나나 내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또는 내 배우자 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와, 이제 부모, 내 부모와 유정하다. 유정한 모습이죠. 유정하다. 이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부모하고 진유합으로 아주 끈끈한 인간적인 육합으로 이렇게 잘 묶여 있어서 사이도 좋고 서로 어떤 사사로운 것까지 공유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이다. 나이 먹어서도 되게 잘 지낸다. 하지만 이제 이 이유는 또 일찍 배우자궁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를 또 모시고 살고 사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답답하겠죠. 좀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유정하다는 것은 이게 사회궁도 되거든요. 부모궁도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고 뭐 방합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떤 같이 가내수공업 같은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집안, 가업을 같이 이제 물려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쵸? 세 번째는 사회성이 좋다.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인자하고 나랑 합이 되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해력도 좋고 융통성도 있고 해서 자, 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성의 해석으로. 의미는 십성이나 이런 거 일간을 봐서 또 해야 되지만 어떤 글자가 오든 합이 된다는 것은,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이렇게 합이 있다, 돼 있다. 이제 월하고 있다. 이게 시, 월, 시간 연이죠, 연. 연월이 합이 돼 있다. 그러면 나와 내 조부모와 내 부모가, 부모님이 서로 유정한 관계다. 그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할 때는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내가 하는 일하고 또 이렇게 합이 돼 있다. 그쵸? 국가적인 일을, 국가의 큰 대소사 이런 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끌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초년에 하던 일이 잘 맞아서 합이 돼서 초년에 하던 일과 이거 중년에 하던 일까지 이렇게 크게 분야나 방식이 다르지 않고 이어져서 초년, 중년에 이렇게 초년하고 청년의 어떤 그런 일들이 합쳐져서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이제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형충, 이게 이제 지금 합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형이나 충 두 글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성의 해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충만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인신충이 있다. 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게 충이다. 그러면 나하고 내 부모하고 일단 부모 육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성 해석의 기본, 이거 이제 크게 육친적인 의미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일하는 직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나하고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 내가 내 몸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영마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뭐 변화와 변동이 많은 어떤 모습이다. 그렇죠. 이 청년기와 중년기의 모습이 어떤 이런 영마적인 변화와 변동이
많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궁성적으로 일단은 그게 어떤 뭐 무슨 충이든 무슨 합이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다. 오미는 육합이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사오미 방합에 두 글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는 일과 사오미 방합은 가족의 합이잖아요. 목적이 없는 합.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가업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는 무슨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식도 이어서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하는 어떤 고유한 뭐 이렇게 우리가 화문석을 만드는 어떤 그런 가내수공업을 집에 가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식도 그 일을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뭐 농사를 졌다 그러면 그거를 이어받아서 뭐 과일, 그렇죠? 뭐 과수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가업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오미합이나 자축합은 약간 그런 모습이죠. 오미합이나 자축합은 육합이면서도 해자축의 왕지와, 그렇죠? 이 고지를 품고 있는 왕지와 고지를 품고 있는 방합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좀 추가해서 해석을 사고의 폭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 여러분 이게 궁성의 의미, 합형충의 의미만 알아도요. 이게 크게 정확하게 뭐 디테일하게 맞추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알면 이미 사주 해석은 뭐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육합 궁성에 조금 디테일해 십성 해석까지 한다. 해보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경금이 일간이다. 그럼 이게 겁재가 되죠. 신금이. 이게 편재가 되고 식신이 된다. 여기 근데 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개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합력이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연월에 위치하니까 식신과 편재가 이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것과 합을 한 것이고, 십성까지 더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부모와 유정하다. 그렇죠? 궁성적으로 그냥 궁성적으로 부모와 유정한 모습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정하다. 두 번째, 식신은 이게 이제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면 식신은 이게 장모가 되거든요. 장모, 육친적으로. 왜냐면 내 배우자, 그렇죠? 이 배우자를 생하는 게 배우자를 낳은 분이 내 장모가 되잖아요. 장모님.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목인데 수생목 했으니 식신이 장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랑 내 배우자 이 인목의 편재랑 합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장모와 가깝게 살 수 있는 살 기운이 있다. 또는 장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조금 확장하면 이건 인해는 합이면서 파까지 이어지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살다가 유정하다가 나중에 조금 깨져서 헤어지거나 그럴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인해합 파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엔 이제 요 겁재의 모습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천간에 있는 모습까지 하면 이 겁재는 식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는 경금은 나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합을 했다. 그러면 내 돈과 겁재의 어떤 이 기술과 합을 했다. 인해합 목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그쵸? 두 개가 합쳐서 돈, 재성을 만들어내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겁재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편재, 이 돈, 그 다음에 영역, 어떤 그런 사업, 그쵸? 이 편재는 또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합쳐서 어떤 재물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하지만 또 하나, 이게 이 겁재와 합을 했지만 이게 또 파의 기능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헤어져야지 나중에는 깨지는 기운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10성까지 같이 이렇게 해석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까지 가려면 궁성의 의미, 그 다음에 육합의 어떤 의미, 합화되는 의미, 그리고 십성의 의미까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섭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의 일주다.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상관이고요. 신금일간, 이게 일간이다. 자, 금생수 하면 이게 상관. 그쵸? 금금목, 이게 정제. 자, 이 신의 일주를 쓰는 이 사람이 이민년을 맞이했다. 올해 이민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일지와의 육합이다. 남자든 여자든 일단 육합이다 그러면, 연애, 배우자, 인연이 있다. 이내 합 해서 남자로 치면 진짜 이 신금한테는 인목이 또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의 어떤 그런 여자가 나한테 일지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합으로 들어오니 일단은 뭐 결혼운, 배우자운, 인연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또 이렇게 합운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혼자다 또는 원래 이성 친구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제가 들어오든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서 나랑 합을 하니 이게 여친이나 남친이 없고 미혼이다 그러면 합이 돼서 어떤 그런 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 애인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새로운 이성운이 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합이 되니까. 기존 거는 충이 안 나도 이렇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운은 또 십성으로 보면 나는 기술이 있었어.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천간으로 2022년도에 올해 내 기술이 드러나서 투자를 받아서, 그쵸? 내 기술이 투자를 받아서 인해한목 재성적인 기운으로 인정을 받는다, 드러난다, 돈을 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에 합이 된다, 이런 모습은 또 이렇게 십성까지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예는 정사일주다. 이런 일주가 이제 이렇게 신을 맞았다. 신. 그러면 여기 사신 합이 되죠. 합이 되면서 이건 겁재고 정제다. 자, 남자라면 거의 뭐 확실하게 정제가 이제 여자 운이니까, 배우자 운이니까 일지랑 합을 하니 결혼운, 연애운이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육합이니까 이 정사 일주를 갖고 계신 여자분이다 그러면 자기 성과를 한 고집 하겠죠. 불기둥이고 화유로만 이루어져 있고 정사는 되게 고란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신 합평파에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팍팍 켜가지고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절차 순서 따지고 서로 뭐 통소명하고 아니라 그냥 스파크가 켜가지고 그냥 갑자기 잠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연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신 글자라는 것이
생지기도 하면서 엄청 활동성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합을 팍 해버리면, 그래서 이 사시는 합이면서 형이면서 파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특수한 육합이거든요.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런 만약에 남자분이다 그러면 사신합 하면 이게 수의 기운이 또 이렇게 생성되면 수는 이게 관성이거든요. 남자라고 하면 관성은 또 자식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갯불에 어떤 여자가 팍 만나서 진짜 만난 지 뭐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 또는 하룻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식이 생겨버리는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생략, 순간적인 충동 팍팍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어떤 독립의 인자,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 겁재니까 이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프리랜서, 왜냐면 관우지동이기 때문에 관성에 이렇게 순응을 해서 이렇게 좀 직업 생활을 하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주가 정사 일주긴 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겁재의 어떤 한탕, 큰 돈, 아까는 이게 노름, 그쵸? 투기, 이런 사람이 어떤 이 재물운이 들어와서 사신합을 해서 이제 재물복이 들어온 겁니다. 그 해는 재물복이 들어와서 어떤 관성이니까 명예,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신 다음에는 유가 이렇게 신유술해 들어오겠죠. 유는 정유, 이게 편재. 큰 돈까지 벌어서 좋았어. 그쵸? 술, 사술, 원진, 기문이 또 이렇게 신년, 유년, 술년, 지주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술, 원진, 기문, 술, 신유, 술, 해. 그 다음에 사해, 충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술, 원진, 기문이 들어와서 골치 아프고 인간성 망가졌다가 사해, 충, 이제 깨지는 운이 이렇게 또 순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대운이나 세운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재성운이 들어오면 좀 착실하게 돈 벌어보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또 이제 정사, 뭐, 운으로 들어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또 해줘야 된다. 2, 3년 운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간목이 있고요. 자수가,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토의 운이 들어왔다 볼까요? 그러면 이게 정인이죠. 정제. 이게 자축합을 하네요. 정제가 정인으로 들어와서 자축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간목 일간이 자수의 정인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이나 이런 걸 추구하던 사람이, 그쵸?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이, 자수는 또 도화의 어떤 기능, 어떤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정제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요. 남자한테는 재물이 되기도 한다. 근데 이렇게 정제와 정인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또 재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던 이 선비가 돈 맛을 봐가지고 그거랑 합을 해요. 그게 양심을 버리는 거죠. 푼돈에 양심을 버린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님이 작은 푼돈에 욕심 부려갖고 뇌물 받아서, 그쵸? 축 한번 따져볼까요? 인, 묘, 뭐 자묘형이 또 이렇게 일어나겠죠? 2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취직해서 돈을 번다. 자축합 토의 기운이니까, 그렇죠? 토는 재성이니까 공부만 하고 현실감 떨어지던 사람이 현실 감각이, 정제의 현실 감각이 들어와서 그거랑 합을 해서 갑자기 돈벌이를 나간다.
그런 운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육합의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알려주질 않죠. 이 기초체계는 그냥 자축합토, 그렇죠? 인해한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은 뭐 화가 될 수도 있고 공으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앞에 쭉 설명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주에서 딱 사주를 보면은 합은 합인데 그럼 뭐야, 묶였다는 거야? 해석이 안 돼, 그냥 거기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필요가 있다.